솔로 에이징 혼자여도 풍요로운 노후 이야기입니다. 최근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일본인과 얘기할 기회가 있었답니다. 72세 다나카 씨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다나카 씨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요가를 합니다. 그리고 직접 만든 아침을 먹고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는 커뮤니티 센터로 향합니다. 거기서 영어 회화 수업을 듣고 점심은 친구들과 함께 먹습니다. 오후에는 주 2회 자원봉사를 하고 나머지 날엔 그림을 그리거나 책을 읽습니다. 저녁 7시쯤 집에 돌아와 저녁을 먹고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다가 밤 11시에 잠자리에 듭니다. 제가 외롭지 않으세요? 라고 물었을 때 다나카 씨는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외로울 틈이 없어요. 오히려 10년 전 아들 내외와 살 때가 더 외로웠죠. 그때는 며느리 눈치 보느라 집에서 숨죽이고 살았거든요. 지금은 제가 주인공인 삶을 살고 있어요. 이게 바로 솔로 에이징입니다. 솔로 에이징이라는 말이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직역하면 혼자 늙어가기인데 이 표현만 들으면 뭔가 쓸쓸하고 외롭게 들립니다. 하지만 실제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솔로 에이징은 자녀나 배우자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주도적으로 노후를 설계하고 살아가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말합니다. 단순히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사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 이 트렌드가 미국, 일본,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점은 연구 결과들이 혼자 사는 시니어들이 오히려 더 건강하고 행복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에이징 인 플레이스라는 개념이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어로 번역하면 제자리에서 나이 들기 정도가 되겠네요. 미국 시니어들은 요양원이나 자녀 집으로 이사 가는 대신 자신이 평생 살던 집과 동네에서 계속 거주하는 걸 선호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홈케어 서비스, 식사 배달, 교통 지원 같은 재택 지원 시스템이 아주 잘 발달해 있습니다. 특히 액티브 시니어 커뮤니티라는 주거 형태가 인기인데요. 이건 골프장이나 수영장, 도서관, 레스토랑 같은 편의시설이 모두 갖춰진 시니어 전용 주거 단지입니다. 각자 독립된 집에 살면서도 원하면 언제든 이웃과 어울릴 수 있는 구조죠. 여기 사는 분들을 인터뷰해 보면 공통적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자유롭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된 것 같다. 그런데 솔로 에이징 문화가 가장 성숙하게 발전한 곳은 역시 일본입니다. 일본은 전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시행착오도 많았지만 그만큼 해법도 먼저 찾아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적당한 거리두기의 미학을 발전시켰습니다. 여기엔 킨큐라는 독특한 개념이 있는데요. 한자로 쓰면 가까울 근 살 거입니다. 가까이 살지만 함께 살지는 않는다는 뜻이죠. 근거리 별거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부모님은 자신들의 집에 살고 자녀는 도보로 10분에서 15분 거리에 자기 집을 마련합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자연스럽게 들러서 식사를 같이 하거나 필요한 걸 도와드립니다. 긴급 상황이 생기면 바로 달려갈 수 있는 거리지만 평소에는 서로의 일상에 간섭하지 않습니다. 제가 만난 도쿄의 한 40대 회사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무엇을 드시는지, 몇 시에 주무시는지, 어떤 옷을 입으시는지 일일이 알 필요가 없어요. 그건 엄마의 자유니까요. 대신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얼굴 보고 건강은 괜찮으신지 확인합니다. 이 정도 거리가 서로에게 딱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일본 시니어들이 혼자 살면서도 외롭지 않은 이유는 바로 탄탄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나카 씨처럼 커뮤니티 센터에서 수업을 듣고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자원봉사를 합니다. 가족 외의 다양한 관계들, 친구, 이웃,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정기적으로 만나고 교류합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놀랍습니다. 도쿄대학교 노년학 연구팀이 1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혼자 살면서 주 2회 이상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시니어들이 자녀와 동거하지만 집에만 있는 시니어들보다 신체 건강 지수가 평균 15% 높았습니다. 우울증 발생률도 40% 낮았고요.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신체적 측면을 보면 혼자 살면 모든 걸 스스로 해야 합니다. 장을 보러 나가고 요리를 하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합니다. 이 모든 게 자연스러운 신체 활동이 됩니다. 반면 자녀와 함께 살면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그냥 쉬세요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되죠. 좋은 의도지만 결과적으로 활동량이 줄어듭니다. 정신적 측면도 중요합니다. 자율성이라는 게 인간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나요? 심리학에서는 자율성을 인간의 3대 기본 욕구 중 하나로 봅니다. 내가 내 삶을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 내가 선택하고 결정한다는 느낌이 자존감과 직결됩니다. 혼자 사는 시니어들은 아침에 언제 일어날지, 무엇을 먹을지, 어떻게 시간을 보낼지 모두 스스로 결정합니다. 이 자율성이 주는 만족감이 엄청납니다. 반대로 자녀와 함께 살면서 이건 먹지 마세요. 그렇게 입지 마세요. 그건 위험해요라는 말을 계속 듣게 되면 마치 어린아이 취급받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서울에 사는 68세 김명애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 씨는 3년 전까지 아들 내외와 함께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어요. 손주들도 보고 가족이 함께 있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숨이 막히더라고요. 냉장고에서 뭘 꺼내 먹으려고 해도 며느리가 어머니, 그건 아이들 건데요 라고 하고 TV 채널도 마음대로 못 돌리고 친구 만나러 나가려고 해도 어디 가세요? 저녁은요? 라고 물어보고 선이라는 건 알지만 제 집인데 제가 눈치를 보고 있더라고요. 김 씨는 결국 근처에 작은 원룸을 얻어 독립했습니다. 처음엔 아들이 서운해했어요. 우리가 잘못했나 싶어서요. 그래서 설명했죠. 너희가 잘못한 게 아니라 엄마가 자유롭게 살고 싶은 거라고. 지금은 일주일에 2~3번씩 얼굴 보는데 오히려 전보다 관계가 더 좋아졌어요. 만날 때마다 반갑고 서로 궁금하고 할 얘기도 많아요. 같이 살 땐 매일 봐도 대화가 없었는데 말이에요. 이게 바로 적당한 거리의 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솔로 에이징이 고립을 의미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성공적인 솔로 에이징을 실천하는 시니어들은 엄청나게 풍부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관계는 유지하되 독립적으로 살고 대신 친구, 이웃, 동호회 회원들과 활발하게 교류합니다. 월요일엔 영어 회화 수업, 화요일엔 등산 동호회, 수요일엔 자원봉사, 목요일엔 친구들과 영화 관람, 이런 식으로 일주일 스케줄이 빡빡합니다. 실제로 하버드 대학의 75년간 진행된 성인 발달 연구를 보면 노년기 행복과 건강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관계의 질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가족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얼마나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있느냐였습니다. 일주일에 1번 억지로 만나는 자녀보다 일주일에 3번 자발적으로 만나는 친구가 건강에 더 좋다는 겁니다. 이제 한국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효 문화가 강했습니다. 부모를 모시고 사는 게 당연했고 혼자 사시는 노인을 보면 자식이 불효해서 저러시나라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2023년 기준 65세 이상 1인 가구 비율이 20%를 넘었습니다. 5명 중 1명이 혼자 사신다는 얘기죠. 2035년이 되면 이 비율이 30%를 넘을 거라고 예측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게 어쩔 수 없이 혼자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경우 선택적으로 혼자 사는 겁니다. 서울시가 2024년에 60대 이상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자녀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응답이 78%였습니다. 자녀와 함께 살고 싶다는 응답은 23%에 불과했고요. 이건 20년 전만 해도 정반대였던 수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도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거 정책부터 달라지고 있어요.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한 지붕 세대 공감 주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같은 건물이지만 1층에는 시니어 세대가, 2층이나 3층에는 자녀 세대가 각자 독립된 집을 가지는 구조입니다. 출입구도 따로 있고 생활 공간도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대신 공동 정원이나 옥상 같은 공유 공간이 있어서 원하면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죠. 이게 바로 일본의 킨쿄 문화를 한국식으로 적용한 겁니다. 같은 건물에 살지만 간섭은 하지 않는다. 가까이 있지만 독립적이다. 필요할 때는 바로 도울 수 있지만 평소엔 각자 산다. 또 다른 변화는 시니어 전용 쉐어하우스입니다. 혈연관계가 아닌 시니어들이 함께 사는 공동주거 형태인데요. 각자 방은 따로 있고 거실과 주방은 공유합니다. 외롭지 않으면서도 개인 공간은 확보되는 구조죠.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적고요. 부산에 사는 65세 박진수 씨는 3명의 친구들과 함께 쉐어하우스에서 삽니다. 혼자 살기는 외롭고 자식들하고 살기는 불편하고 그래서 선택한 게 이거예요. 같이 살지만 간섭은 안 해요. 각자 출퇴근 시간도 다르고 식사도 각자 해먹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말벗이 있다는 게 좋아요. 저녁에 거실에서 맥주 한잔하면서 수다 떨 수 있잖아요. 아플 때 누가 챙겨주고. 이게 딱 좋은 거리예요. 커뮤니티 활동도 변하고 있습니다. 예전 노인복지관은 그냥 시간 때우러 가는 곳이었다면 지금은 평생학습센터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영어, 중국어, 코딩, 유튜브 크리에이터 교육까지 제공합니다. 60대에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70대에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고 80대에도 계속 배우는 시니어들이 늘고 있습니다. 디지털 리터러시도 중요해지고 있어요. 카카오톡, 유튜브, 인스타그램을 능숙하게 다루는 시니어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디지털 도구가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는 핵심 수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손주들과 영상 통화하고 친구들과 단톡방에서 수다 떨고 유튜브로 새로운 걸 배우고 이 모든 게 고립을 막아주는 도구가 됩니다. 그런데 솔로 에이징이 성공하려면 준비가 필요합니다. 무작정 혼자 산다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첫째, 경제적 준비가 필수입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금 등으로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주거비 부담도 줄여야 하고요. 자가를 보유하거나 저렴한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의료비도 대비해야 합니다. 실손보험, 장기요양보험 같은 것들이 필요하죠. 둘째, 건강관리입니다.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받고 만성질환이 있으면 꾸준히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근력과 균형감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낙상이 시니어들에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죠? 걷기, 수영, 요가, 필라테스 같은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게 필수입니다. 셋째, 사회적 네트워크를 미리 구축해야 합니다. 은퇴하기 전부터 취미 생활을 시작하고 동호회에 가입하고
자원봉사를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갑자기 친구를 만들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넷째, 법적 준비도 필요합니다. 사전 의료 의향서를 작성하고 금융이나 법률 대리인을 지정해 두는 게 좋습니다.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는 거죠. 솔로 에이징이라는 게 결국 무슨 의미일까요? 단순히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존엄하게 나이 드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자율성을 유지하는 겁니다. 누군가의 짐이 되지 않고 자신의 삶의 주인공으로 사는 겁니다. 물론 가족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가족은 여전히 소중합니다. 다만 관계의 방식이 달라지는 겁니다. 24시간 붙어 있는 대신 적당한 거리를 두고 서로를 존중하면서 만나는 겁니다. 그게 서로에게 더 건강한 관계일 수 있다는 거죠. 일본이 우리보다 20년 앞서 고령화를 경험하면서 찾아낸 해법이 바로 이겁니다. 혼자 살되 고립되지 않기, 독립적이되 연결되어 있기, 자유롭되 안전하기. 이 균형을 찾는 게 솔로 에이징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한국도 이제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주거 정책이 변하고 커뮤니티가 진화하고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혼자 사시네, 불쌍하시다가 아니라 독립적으로 사시네, 멋지시다로 말입니다. 저는 다나카 씨와 헤어지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10년 후에도 지금처럼 사실 건가요? 다나카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만약 몸이 불편해지면 케어 서비스를 받으면 되고 정말 혼자 감당이 안 되면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하면 되죠. 하지만 가능한 한 오래 이렇게 내 방식대로 살고 싶어요. 그게 제 권리니까요. 네, 그게 권리입니다. 마지막까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할 권리. 그게 바로 솔로 에이징이 말하는 존엄한 노년입니다.